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3일 연휴인데 아까 시작하기 전에 의자가 많이 비어서 사실 오늘 많은 분들 안 오시면 어떠나 하고 걱정을 했었는데 그 기우였습니다. 꽉 채워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 4.15의 판박이인 4.10 부정선거가 자행됐습니다. 이런 시국에 지금 이 순간에 과연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누가 움직여야 되는지를 생각한다면 자명합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은 지옥의 맛이 뭔지 잘 모를 텐데 이제 22대 국회가 구성이 돼서 개원이 되면 이 숨 쉬는 것조차 힘들게 됩니다. 아직 이들이 국회를 원구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금 특검을 마음대로 합의한 것 이외에 특검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 말고 이제 원구성이 돼서 본격적인 정부 여당에 대한 거대 야당의 공격이 시작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뭐 하려고 대통령이 됐던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힘든 시간이 이제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가능하다면 원구성이 시작돼서 완성되는 6월 이전에, 아직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한 달이 적게 남았죠. 이 기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부정선거와 관련된 수사를 시작을 한다면 그것은 그를 위해서도 좋고 우리를 위해서도 좋을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 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은 실상을 알고 있다. 그리고 사실 수사를 하기 위한 및 조사를 다 하고 있다. 언젠가 시간이 되면 이 부정선거에 대한 칼날을 들이밀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환영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또 한켠에 들려오는 이야기는 우리 국민들, 부정선거의 진상을 알고 분노하는 우리들의 함성이 좀 더 커져야 되겠다. 스스로는 수사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등이라도 떠밀려서 수사를 마지못해라도 그런 모양새를 취하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더 큰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비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자신의 일이에요. 자신의 일이고 자신의 목을 괴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안에 대해서 스스로 칼을 꺼내지 못하고 떠밀려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내가 이제 수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모양새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분이 대통령으로서 당선이 돼서 저기 국회의사당에서 취임 선서를 할 때 분명히 얘기한 게 있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한다. 그 준수하겠다고 했던 헌법 안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참정권, 우리가 공명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받을 수 있는,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자유, 권리는 헌법이 우리에게 준 천부의 권리입니다. 이런 헌법적인 권리를 자기가 지키겠다고,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 눈치 보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당장 수사하라! 당장 수사하라! 또 한 사람의 촉이 있다면 이번 선거에서 저질러진 부정을 법정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아주 좀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그런 권능이 주어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번에 출마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출마를 했던 분들이 내 선거가 좀 이상했다,
내 선거가 잘못됐으니 이 선거를 다시 한번 들여다봐달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 후보들이 움직여야 돼요. 그 후보들이 254명, 국힘당에 무려 254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 중에서 떨어진 사람들, 아깝게 떨어진 사람들, 우리가 다 붙은 걸 아는 사람들, 즉 당일 선거에선 큰 차이로 이겼지만 사전선거에 뒤집어 써서 사전선거의 농간으로 그 자신이 국회의원이 될 기회를 잃은 억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부정선거였으니 선거 무효 소송에 참여하라. 내가 좀 소송을 제기해달라라고 우리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미 자기의 입으로 난 이거 안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수정 씨입니다. 이수정 교수는 수원에서 출마를 했는데 아깝게 떨어졌어요. 그 사람이 다 알아요. 우리의 깨인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그에게 그 통계를 보내주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던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벌써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이긴 것 같지만, 혹은 이렇게 해서 부정이 저질러진 것이 확실하지만 그 결과는 아프게 삼키겠다. 네가 뭔데 마음대로 삼켜? 여러분, 이거는 자기가 떨어지고 붙는 개인 당락의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 아까 말씀드렸지만 헌법에 나와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자유와 권리, 그것이 침해된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박차고 일어나야지 그걸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몇몇 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이 사람들에게 당신 지난 4년 동안 내가 걸었던 길, 내가 겪었던 일을 똑같이 한번 겪고 걸어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기엔 너무 힘든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랬었어요. 제가 지난 딱 4년 전에 부정선거가 분명하다는 확신을 갖고 이 선거 무효 소송을 벌였을 때 저는 한 3개월, 4개월, 길어야 6개월이면 모두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동안 저는 어떤 일을 겪었느냐? 돈을 많이 썼습니다. 2억 원 가까이 썼어요. 이 많은 변호사분들도 계시고, 다음에 이 자료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한 검증 비용도 있고, 다음에 재검표를 위한 비용도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을 2년 동안 벌어도 모자랄 텐데 그 많은 돈을 썼습니다. 다음에 제 이 몰골을 보십시오. 이 몰골을 보면 며칠 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옛날 9시 뉴스 할 때는 참 멋있었는데 사람 많이 버렸다고. 이 얼굴이 망가졌습니다. 머리카락도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다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은 저를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야 악수도 해주시고 정말 고생 많이 한다고 말씀해 주시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아니죠. 과반의 사람들은 저를 보고 손가락질합니다. 저 또라이에 있다고. 다음에 나의 친구들도 다 떠납니다. 옛날엔 똑똑했는데 사람이 이상해졌다고. 다음에 국회의원에 다시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공천을 붙여주질 않아요. 아무리 인기가 높아도 부정선거 얘기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경선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도 주질 않습니다. 묻지마 컷오프를 시켜버립니다. 자,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이렇게 지냈으니 이런 십자가를 너도 지어라라고 제가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 같은 고난을 같이 짊어지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4년 전에 저와 비교하면 많은 점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4년 전에 제가 썼던 돈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시던데 저는 4년 동안을 그 변호사 9분이 있었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 4년 가는 것을 우리가 용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금방 끝내야 됩니다. 6개월 동안 변호사 한 분 이렇게 들고 우리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전수해 준다면 그분들은 그렇게 많은 돈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에
지난번에는 제가 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민경욱 하는 걸 봐서 이번에도 해봤자 당락이 뒤바뀔 리가 없다. 이렇게 고생하는 거 봐서 나는 저런 고생하기 싫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난번과는 달라요. 지난번엔 문재인 정권 하였습니다. 다음에 김명수 대법관들도 많이 우리 편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년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상황에서 선거 무효 소송을 치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쪽팔리지 않잖아요. 아무리 힘이 들고 내가 몸이 망가지고 얼굴이 망가진다 하더라도 떳떳합니다. 저는 아이고 내가 이긴 것 같지만 아이고 여러 가지 봐서 내가 소송 안 합니다. 이 아픈 패배를 아프게 삼키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하지 말아야죠. 제가 좀 힘들어도 떳떳합니다. 떳떳한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도 당당한 겁니다. 사람들, 국회의원 지금 부정선거 없다고 저를 또라이라고 놀리는 사람들, 이 사석에서 만나면 눈을 잘 못 마주칩니다. 자기네들 못한 거를 저는 하고 있고 제가 한 걸 자기네들이 못했으니까 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지고 싶다면 뭐를 해라?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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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인 공명선거를 지키는데 앞장섰다.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는 그 앞에 섰다라는 이야기를 자신의 자식 또 손자 손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5명의 국회의원 후보자들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분 중에 정말 자랑스러운 두 분이 있어요. 한 분 부산 해운대 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주원 후보. 박주원 후보님! 박주원 후보가 이 선거 무효 소송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박주원 힘내라 그러면 힘내라 3번 해주세요. 박주원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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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경북 안동에 자유통일당 후보로 출마하셨던 김동훈 후보께서 마찬가지로 합류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김동훈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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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분은 아직 결심은 하지 않으신 거, 마지막까지 완전한 결심을 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용 의원을 아실 겁니다. 경기도 하남시 이용 후보는 다른 점에서보다도 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입니다. 그를 경호하고 이렇게 같이 수행을 하고 다녔던 그런 국회의원입니다. 이용 후보가 이제 모금도 하고 그러면서 이번 선거 무효 소송에 함께할 뜻을 굳혀가고 있습니다. 이용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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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두 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법조인인데 한 사람은 최근에 제가 전화를 했을 때 받다 말고 아주 의례적인 목소리로 제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라고 차갑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볼 때 마음이 많이 떠난 것 같아요. 이게 당락을 바꿀 수도 없고 돈도 많이 들고 다음에 사람들한테 또라이라는 얘기도 듣고 이러니 나는 싫습니다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이 하나 계시고 또 한 분은 이 선거제도, 당락을 뒤바꾼다는 것보다도 선거제도를, 사전투표 제도를 개선하는데 자기가 앞장서고 싶다. 그래서 이 선거무효 소송에 합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마음을 결심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자, 이분들 모두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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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이런 의구심이 있다면 그분들은 그 선거에 나올 자격도 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무려 조경해, 오해
4025 경분의 1 그런 확률로 한 동에서 자기의 사전투표에 표수가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 로또를 21번을 연거푸 당선될 수 있는 21주를 연거푸 당선될 수 있는 확률로 지금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대로 지금 당선됐다고 믿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는 분명합니다. 이 부정선거 너무나 이상한 건데 5년 동안 계속되니까 이게 정상인 줄 알고 있어요. 정상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힘을 모아서 이 대통령의 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국민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어제 5월 2일부터 바로 이 자리에서 매일 밤 6시부터 8시까지 야간 촛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 횃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오시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여기 몇 명이나 듣나 그러시지만 이 유튜브로 미국도 가고 영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매일매일 있는 횃불 집회에도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엄청난 분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 안정권 대표 아시죠? 네, 안정권 대표가 뒤에서 멋진 옷차림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따 나오시면 큰 박수로 맞아주시고 여러분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해야 이기고 싸워야지 희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제가 얘기했습니다. 분노하라, 조직하라, 소리치라.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함께 싸워나갑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GZSS 그리고 개항을 사퇴했지만 무소속 기호 8번 안정권 국회의원 후보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여러분 고생 많으세요. 집회하신다고 고생 많으시고 날이 덥고 이제 또 지독스러운 지금 좌파 빨갱이들이 과반을 넘어 개헌의 턱 밑까지 온 이번 22대 총선 지켜보시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네. 예. 이게 다 지난 20대 총선 부정선거를 뿌리 뽑았다면 그리고 선관위를 해체시켰다면 아울러 사전선거를 없애버렸다면 이런 결과가 있었겠습니까? 더 나아가 여러분 이게 집회가 선명해야 합니다. 저 안정권이 어디 출신입니까? 전라도는 님이 저는 아스팔트 출신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아스팔트에 스피커 나르던 놈입니다. 저를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있으시죠? 자, 그러던 놈이 집회를 지배하고자 이제 이 부정선거를 뿌리 뽑아버리고자 제가 징역 갔다 몸 좀 추스리고 거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와! 여러분 장관!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환호성을 들을 자격이 없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환호를 받고 지지를 받을 약속을 3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약속 3가지가 완료되면 여러분들 안정권 이름 석자를 이 윤석열 앞에 강력하게 외쳐주십시오. 대통령은 당신이지만 이 나라를 구한 아스팔트 대통령은 안정권이라고. 자, 그 첫 번째 약속 선관위를 해체시키겠습니다. 와! 두 번째 약속 사전선거를 없애버리겠습니다. 와! 그리고 마지막 약속 방금 전 연사한 민경욱 의원이 제 지역구 의원입니다. 제가 인천 송도에 사는데 이 민경욱 의원이 지난 20대 총선 21대 총선이죠. 21대 총선에 부정선거의 가장 피해자이고 방금 전에 말씀하시고 열거하신 말씀처럼
부정선거라는 이 프레임에 갇혀버려서 이번에 총선 경선도 참여 못한 가장 큰 피해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제가 일단 약속부터 하고 제 계획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텐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행동하는 데 있어 어느 조직과 어느 단체장, 어느 기업, 어느 돈 잘난 인간들 저를 포섭할 수 없습니다. 지난 8년간 제가 제 주둥아리가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제 소신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자, 그래서 세 번째 약속을 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계획을 간단하게 열거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 계획이 마음에 드시면 안정권의 방식에 지지를 하시고 응원을 하시면 되고 마음에 안 드시면 그저 손가락질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시겠죠? 세 번째 약속은 다음 보궐선거에 민경욱을 반드시 연수 의뢰 공천시키겠습니다. 와. 자, 그럼 저는 제가 했던 집회를 기억하십니까? 네. 제가 입으로 한번 열거할게요. 제가 무대에서 연설을 1500번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자질구레한 집회까지 포함해서 집회를 600번 개최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안정권이보다 집회를 잘 아는 귀신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제 연설 앞에 2명의 관객이 있을 때부터 10만 명의 관객이 있을 때까지 모조리 집회를 섭렵해 본 사람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명분과 집회는 엄연히 다릅니다. 집회는 시작을 하면 목표를 관철시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자, 지난 4년간 부정선거 여러분 왜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저 무지한 국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나는 열심히 했어. 너는 뭐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징역을 갔다 왔습니다. 나는 그리고 반병신이 됐습니다. 모가지를 뼈 2개를 잘라내고 독방에서 183일간 갇혀 윤석열을 도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문재인을 욕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6개월 동안 징역에 갇혔고 4개월 동안 가택구금을 당해 1년간의 재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 하나 저를 구명해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여러분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아니요.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는 안 되죠. 왜냐하면 안정권이가 부정선거를 찢어버릴 거라니까요. 내가 여러분들의 목표를 관철시키러 나왔는데 내가 여러분들의 사과를 받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여러분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집회 귀신이에요. 보면 압니다. 자, 이 목표를 어떻게 관철시킬 것이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1000명 혹은 10,000명이 늘어나도 대한민국 빨갱이 새끼들 포함해서 일반 국민들 여러분들한테 눈길 하나 주지 않습니다. 윤석열이 움직이지 않는 것, 국민의힘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멍청해서겠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새끼들이고 여러분들이 그냥 별것 아닌 것 같은 세력같이 보이는 겁니다. 왜냐? 보수의 병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투쟁과 집회에서는 이 진실이 가장 좋은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좌파를 보십시오. 좌파가 언제 진실 가지고 떠든 적 있습니까? 시체팔이와 선동과 거짓말을 해대지만 여러분들 눈에 역겨운 그 행위가
결국 이 대한민국에는 먹힙니다. 이재명이가 구속이 되지 않고 지금 167석, 171석을 가져가는 이 대한민국은 그 자체가 부정부패, 부정선거의 온상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는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가? 여러분이 날 것 그대로의 진실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선회를 피를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 해라 그러면 여러분 비린내 나서 못 먹죠? 똑같은 거예요. 세상 대중 앞에 우리의 물건을 바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작업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이 자리에 왜 노인들밖에 없어요? 대답을 저한테 주셔야죠. 왜 이 나라의 진실을 외치는 사람들은 이런 노인분들밖에 없는 겁니까? 모르겠죠? 모르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이 안정권이가 여러분들을 구하러 나왔다고요. 내가 이 부정선거의 판에 뛰어든 이상 내가 이 부정선거를 찢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예. 이거 못 믿으세요? 내가 여기 온 건 확실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왔다는 거고 내가 여길 왔다는 건 내가 이겨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함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안정권보다 젊은 놈 3,000명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게 안 돼서 여러분들이 답답한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내놓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미치겠죠? 젊은 놈들 3,000명만 이 자리에 덧붙이고 여러분들은 뒤로 빠지고 젊은 놈들이 선관위를 해체하라 이거 외치면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방법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으시니까 들어보세요. 부정선거 숫자 조작 넘치고 넘치는 증거를 지금 이 국회 대통령실 안 받아들이죠. 왜 안 받아들여요? 왜 안 받아들입니까? 겁이 나서? 예, 아닙니다. 진실은 너무나 냉정한 거죠. 왜 안 받아들이냐? 최상병 특검은 받아들여요. 김건희 특검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근데 왜 부정선거는 특검 안 합니까?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매몰되면 안 돼요. 답은 대중을 선동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정답인데 그럼 물으시겠죠. 여러분들 중에 이 선글라스 끼고 나이 젊은 놈이 나와서 건들거리는 게 영 불편하신 양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내가 이 집회반에 뛰어든 이상 앞으로 2달 후면 이런 새끼가 3,000명이 나올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미리 적응을 하셔야 돼. 아. 나는 무슨 자신감이냐? 나는 집회를 시작해봐서 져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처음부터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거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선관위 해체 맞죠? 맞습니다. 사전선거 무효화 맞죠? 민경욱 의원 이거는 따로 치고. 자, 부정선거는 선관위를 해체해서 군이 선거를 관리하거나 경찰이 선거를 관리하거나 새로운 단체, 즉 국민이 감시가 가능한 새로운 단체로 거듭나야 합니다. 맞죠? 네. 자, 2번째, 사전선거는 없애도 됩니다. 아주 간단한 거야. 국회가 합의 보면 됩니다. 그죠?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뭐냐? 선관위를 찢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지난 4년간 모아왔던 부정선거는 줄줄이 모두 밝혀지게 돼 있다는 거죠.
와. 그러면 답은 나왔네요. 선관위만 해체시키면 되네? 그래서 지난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 노태하게 선관위에 부정 채용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아시죠? 네. 아울러 지금 선관위가 감사 범위를 그 부정 채용 범위만 국한시키고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선거 서버 그리고 선거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거부하고 있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엔 초헌법적 기구기 때문에 감사 거부하겠다고 하다가 왜 채용 부분에 대해서만 허가를 했을까요? 그게 대한민국 국민이 여러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부정 채용에 대해서는 함께 분노를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 못 이긴 척하고 노태학 이 새끼가 자 부정 채용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해라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지금 선관위 사무총장 아들이 세자로 통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뿐이겠습니까? 전라도 선관위는 가족 기업입니다. 인천 내가 개항을 해 출마를 했는데 인천 선관위는 선관위장들은 아무 힘이 없어요. 현직 법원장들이 겸직을 하기 때문에 실세들은 사무총장입니다. 사무총장. 그리고 연임을 하기 때문에 평생직이나 다름없어요. 자, 그러니 전국의 이 채용 비리가 조국 딸내미의 비리처럼 대한민국의 취업이 어려운 젊은이들의 분노를 들끓게 한다면 대한민국 청년들이 이 가장 공정해야 될 헌법 집단인 선관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찢어버려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네. 바로 그겁니다. 하여 저는 이 집회가 끝난 이후에 저 밑에서 3시 반부터 4시부터 집회를 하는데 제가 시작하는 건 여러분은 끝을 이야기하는 거고 저는 전투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제가 무엇을 외치고자 하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깊숙이 들어가 이 조직 안에 우리의 정보적 감사권을 발동해 사법 처리의 고구마 줄기처럼 끄집어낸다는 겁니다. 와우. 그 시작이 와우. 채용 비리부터 국민 공감을 이끌어내서 여론전을 하여 어느 것보다 공정해야 될 선관위를 특검하라. 특검하라. 김건희도 특검하고 최상병도 특검하고 지금 온 천지가 부정부패가 있으면 공수처 필요 없이 특검으로 가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가장 공정해야 될 선관위의 채용 비리는 왜 특검 안 해? 이렇게 외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구호 채용 비리 저지른 선관위를 특검하라. 특검하라. 이렇게 하여 민주당에 가서도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야, 니들 왜 채용 비리 있는 선관위는 특검 안 해? 최상병 이태원 특검법 하는 김에 우리가 김혜경, 그 다음 김정숙, 옥갑 그리고 선관위 채용 비리 같이 특검하자. 그래야 공명한 정당 아니냐? 이걸 맞습니다. 요구하는 겁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에도 야, 니들 잘났으니까 이 드러난 사건 그리고 왜 특검이 필요하냐? 채용 비리 이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는 수개표, 서버 그리고 각종 여론 조작 직접적인 유권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가 일체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방법은 특검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선관위의 공정성을 모두 특검으로 조사하고 그게 내용불로 나올수록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때서야 여러분들이 준비한 이 증거들이 모두 사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서가 그러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년 동안 모아온 증거들이 이게 그냥 헛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자료를 수집을 했으나 이걸 어떻게 쓸지를 몰랐던 겁니다. 자, 그럼 채용 비리로 특검을 뚫어놓으면 그 채용 비리로 젊은이들이 들끓고 나면 저게 시발 대한민국에서 공정한 헌법기관이냐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저 따구의 새끼들이 선거 관리는 똑바로 했겠냐? 이야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러면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해서도 검사하라고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안 나와도 나오게 내가 만듭니다. 왜? 나와. 그게 바로 집회이기 때문에. 그때 젊은 놈들을 싹 다 끄집어서 여의도에서 특검을 하라고 집회를 왕창 열어버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부조리 특검에 거부하는 자 부정선거의 주범이다. 주범이다. 논리의 구성을 그렇게 가져가서 결국 그때서야 고구마 줄기처럼 꺼내다 보면 왜 21대 총선에 민경욱은 떨어져야 했는가? 그 진실이 여러분을 통해서 낱낱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먼 길 돌아오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제가 징역을 안 갔다 하면 좀 더 빨랐을 수 있는데 원래 애국자는 징역물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제가 특검까지는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약속을 드릴게요. 지금 대통령실의 시민사회 수석이 공석자리입니다. 아시죠? 2주 안에 시민사회 수석이 발표가 될 겁니다. 제가 그 시민사회 수석을 만날 겁니다. 만나서 이 특검을 위한, 그러니까 선관위 부정채용과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을 포함해서 선관위 조사특위 구성을 시민 이 사회수석에게 대통령에게 재가를 정식으로 요청할 겁니다. 그리고 그 조사의 구성을 아스팔트의 민경욱, 황교안, 아울러 공병호,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단체장 있죠? 네. 강용석 씨까지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과 맞닿아 가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집회는 집회를 잘하는 안정권 같은 새끼가 끄집고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 특조위가 구성이 되도록 하고 이 양반들은 제도권 안에서 나 같은 놈이 제도권 들어가면 사고 날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시민사회 수석한테 개 쌍욕을 퍼버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 사람은 사용받아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배치한단 말입니다. 특조위에 들어가서 이제껏 여러분들이 모아온 모든 증거로 대통령을 엿먹여 버리십시오. 왜냐? 2년이 지나도록 이걸 방치했기 때문에 이번 총선은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고 나니 대통령으로서 아무런 권한 행사를 할 수 없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반푼이 아닙니까? 저는 만약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 숫자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했던 그 말을 파헤치기 위해 이 길거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말을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그것과 함께 선관위의 비리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지저대서 국민 여론을 반영시켰다면 이렇게 처참한 결과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꼬라지의 책임은 사실 윤석열 본인인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분연히 일어났고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제가 또다시 아스팔트에 앞장선다는 건 여러분 자식을 미워할 수는 있어도
자식을 칼로 찔러 죽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만든 대통령을 남의 새끼들이 칼로 찔러 죽인다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하여 이제 때가 무르익었고 내가 뽑은 대통령을 지키는 가장 가까운 일이 선관위를 찢어버리고 사전선거를 해체하고 그리고 아우 씨바꺼 죄송합니다. 열이 받아서 물 좀 줘. 예. 자, 물 뒤쪽에 제가 있습니다. 물 뒤쪽에. 이 신체가 온전치 못해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자, 이따가 해주세요. 이따가. 자, 그러면 답은 나왔네요. 뭐? 선관위를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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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를 특검하라! 특검하라! 사전선거 폐지하라! 폐지하라! 사전선거 폐지하라! 폐지하라! 선관위 부정선거 특조위를 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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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가지만 하면 부정선거 이건 자동적으로 밝혀지고 우리의 유권 여러분들이 부정선거에 열받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돈이 없어도 유권은 있는 겁니다. 내가 팔다리 다 없어도 유권은 있는 거예요. 유권이 뭐야? 이 나라의 주인됨을 이 표시하는 게 유권 아닙니까? 이 나라의 종을 내 맘대로 뽑는 표식이 유권 아닙니까? 그 유권을 헌법기관이라는 이 개새끼들이 조작질을 하고 사전선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유권을 다이아몬드 바구니 모시듯이 모셔야 돼. 금덩어리 든 것처럼 모셔야 되는데 개새끼들이 난지도 쓰레기 봉지 취급하듯이 그렇게 CCTV 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이게 대한민국 선관위 꼬라지인데 그 짓거리만으로도 대한민국 유권을 그렇게 대우하는 그 공무원 태도만으로도 그 새끼들은 자격 상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떠나서 개항을 선거 지표 지금 근소한 차이로 떨어진 선거 지표 숫자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인간의 개입이 아니고서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 애들은 그럴 리가 있냐 지금 이런 입장인 겁니다. 진실을 아는 여러분들 입장에선 답답할 노릇인데 그래서 제가 이 여러분들은 끝을 알리는 거고 저는 이 투쟁의 시작을 열어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반드시 약속을 지킵니다. 그 집회를 4시부터 아래에서 시작하시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와서 응원을 해주십시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관위를 해체하라! 해체하라! 사전투표 폐지하라! 폐지하라! 특조위를 구성하라! 구성하라! 반드시 약속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자, 여러분! 선관위를 해체하라! 사전선거 폐지하라! 특조위를 구성하라고 외친 우리 아스팔트의 연설왕 안정권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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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권!